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3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날짜를 이제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싶은 게, 법이 바뀌면 그 날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날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회사 내에서의 돈 거래, 회사 바깥에서의 돈 거래, 크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사 내에서의 돈 거래는 뭐가 있어요? 이제 임원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대표이사, 등기이사, 뭐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임원인데, 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라 그럽니다. 보수. 그래서 급여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팔다리가 없다 보니까는 너네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 관계예요. 그래서 보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 보수는 회사가 돈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고용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급여가 맞는 거죠. 또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직원들 급여, 퇴직금 이런 거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명목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명목 없이 가져가는 거. 그거를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주 임원 종업원, 줄여서 주임종, 장단기 대여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지급금은 문제가 뭐냐면, 업무상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 있고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 때문에 비용 처리도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지급금이 있다는 거는 회사 돈을 가져간 걸 말해요. 주임종 장단기 대여 채권도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업무 관련해서 쓰였다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착복을 했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도 되고 배임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 있게 써야 된다. 근데 반대로 주주 임원 종업원이 이제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대여해 주는 건데, 가소금으로 이제 계정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주임종 장단기 대여 채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때는 용어가 바뀝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일단 가지급금의 반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업무 관련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소명을 할 필요가 있고, 가수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서 가장 후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경영 악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운전자금을 쓰든지 자재 매매 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 이런 거, 임금 월세 이런 걸 내야 되는데 현금 부족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보통은 이제 돈을 넣는 걸 말하는데, 이 가수금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후순위, 채권들 중에서 가장 후순위. 여기는 가수금은,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생 파산 이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가수금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도 지금 못 갖고 있는데 지금 자기 채권만 회사에 돈 있다는 사정을 제일 잘한다는 이유로 가수금을 변제하면은 그거는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보수, 급여, 가지급금, 가수금, 또는 주임종 장단기 대여 채권 채무,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고, 회사 바깥에서는 A 회사하고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런 사람들이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는 거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주주 임원 종업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특수관계인의 대여 채무가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가장 후순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 측이니까 회사 경영 악화에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라 이건데, 법적인 것도
채권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보통 있다 그러면 3순위입니다. 여기 변제하면 안 됩니다. 그럼 토해내야 돼요, 또. 예. 그리고,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B 회사가 이제 지분 보유 관계가 30% 이상이거나, 임원이 같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같으면, 관계회사라고 합니다, 관계회사. 예. 근데 주식 보유 관계가 100%면, 모자 회사라고 하죠. 엄마 회사, 아들 회사.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돈거래가 문제입니다. 이 정산 안 하고 다 회사가 내 거다라 생각하니까 이 돈 빼고 저 돈 빼고 뭐 정산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에게 줄 돈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있죠. 매출처도 있을 수 있고 매입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돈 거래는 뭐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가 되는 거지만 대출 연장이나 이제 보증 연장을 위해서 이제 손익 계산을 할 때 이익이 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매출을 허위로 끊고 가라로 끊고 뭐 매입도 가라로 끊고 합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죠. 돈도 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돌려주기도 하고. 자, 이런 거래들은 사실상 가공거래는 처벌 대상, 조세범 처벌법 이런 거에 저촉되면 처벌 대상인데, 실무상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요런 것도 협력업체와의 이 가공거래 반대는 진성거래거든요. 진짜 거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회사 바깥에서 일어난 돈거래입니다. 자, 협력업체까지 문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백마진 이런 거 있거든요. 몰래 5천만 원치 물건 파는데 1억 해놓고는 5천만 원 뒤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래들은 사실상 이제 회생파산 이런 거를 전제로 한다면 사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대출 연장 보증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전에 신청서 쓰면서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여러 개가 있든지 또는 회사 있고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는 임원과 회사 간의 돈 거래가 있든지, 회사와 이제 외부의 관계회사, 협력업체, 특수관계인, 주주 임원 종업원이 아닌 이렇게 돈 거래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돈 거래, 회사 바깥에서의 돈 거래, 이렇게 크게 일단 구분 짓고, 그 안에서의 돈 거래 주체들, 당사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채권이 후순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이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가지금, 가수금, 주인종, 장단기, 대여채권, 채무,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의 대여채권,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의 돈거래, 관계회사의 돈거래, 그 다음에 관계회사나 협력회사와의 가공거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외감대상 기업이나 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못하죠. 했다가는 처벌받으니까. 근데 이제 비상장회사, 외감대상이 안 되는 조그마한 이제 중소기업들에서는 횡행합니다, 횡행.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이거를 정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채무 구조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때, 워크아웃도 마찬가지고 이용하실 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안 잡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 대표님들 지금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주력을 하시니까 이게 안에 작은 사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마구잡이로 돈 쓰고 집행하고 막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회사 운영하면서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세무, 회계 이런데 지식이 좀 없다 하더라도
기장 맡긴 세무서나 회계사한테 요런 항목의 돈은 왜 이렇게 된 거냐, 요런 걸 점검하시고 설명을 좀 들으시고 내 회사, 내 사업체의 그 돈 거래들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 나실 때 점검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크게 뭐 된통 당하는 그런 어떤 불의의 타격을 회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